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묻지마. 관광버스에서 만난 그 사람의 전화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보니 묻지마 관광체험에서 만난 그 남자였어요. 제가 전화번호를 준 그 남자였죠. 전화 속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. 전 잠시만이라고 말한 뒤 옆에 남편이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마저 받았어요. 그리곤 전 그 남자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괜찮다고 말하니 자신도 그때가 시간이 괜찮다고 하더군요. 그렇게 그 사람과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누군데 전화를 나가서 받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당신 TV 소리 때문에 여고 동창 친구랑 통화도 잘 못하겠다면서 누구긴 누구냐며 여고 동창 친구라고 말했답니다. 남편은 제 말을 믿는 듯 다시 TV로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.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왔어요.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자리였죠. 아이들은 제각기 주말이라 약속 있다고 나갔고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토요일에도 격주로 일을 나가야 하는 직업이기에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답니다. 그렇게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저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나갈 채비를 했어요.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주름을 커버해 보려고 잘 쓰지도 않았던 딸애가 선물해준 비비크림도 발라보고 나이에 맞지 않는 붉은색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죠. 그리고 치마 정장 투피스를 입고서 손가방을 들고 한껏 치장한 뒤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답니다.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는 종로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. 전 지하철을 타고서 종로에 내려 약속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답니다. 그러자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제가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며 한 손을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일어서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다시 재회를 했지만 왜 이렇게 부끄럽던지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여간 민망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쑥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커피로 하실 거냐고 하길래 저도 커피로 하겠다고 했답니다. 뜨거운 커피가 탁자 위에 올려졌지만 저는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더군요. 손이 달달달 떨렸으니까요.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남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와는 다르게 정말 쑥스러움이 많으시네요. 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더 창피하더라고요. 순간 든 생각이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남자가 뭐라고 잔뜩 꾸미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남자 앞에 앉아있나 하는 별의별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전 분명히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남자에게 호감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. 물론 안 된다는 걸 알아요. 저도 주부고 남편이 있는 몸이지만 이미 한번 묻지마 관광이란 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남자를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것 또한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렸으니까요. 제가 대체 이 남자에게 뭘 바라기에 여길 다시 나왔을까 하며 그 자리에서 생각해봤는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이끌림 때문에 나온 거였답니다.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. 낮에 만나서 그런지 커피를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.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라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어두컴컴한 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.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들어는 봤지만 대낮부터 이런 곳에 절 데리고 올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답니다.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저도 이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런 곳까지 겁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죠. 직원이 하나를 우리에게 안내해줘서 들어갔는데 그 남자는 카운터에서 직원 보고 뭐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이런 걸 틀어줘라 뭐 그런 것 같았어요.
TV 화면으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 뜨고 못 볼 느낌의 영상이었죠.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영상을 한 번 보고 절 쳐다보고를 반복하며 마치 뭔 짓이라도 꼭 할 것처럼 굴기에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답니다.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벌건 대낮에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남자와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 그냥 문을 열고 휙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내 손을 잡더라고요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그러면서 어딜 가시냐고 하길래 전 거짓말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고 그 남자가 화장실 갈 거면 그 핸드백은 여기 내려놓고 가라고 하길래 이 남자 뭔가 눈치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래서 전 이 가방 안에 필요한 게 있어서 화장실에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 알았다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뒤로 전 화장실로 가는 척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. 왠지 모르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.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아이들 얼굴 보기도 면목이 없을 정도였답니다. 그렇게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이 또 울리더라고요. 그 남자였어요. 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 후 바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. 저보고 어디냐면서 그냥 가신 거냐고 말하며 자신이 실수했다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번에 관광버스에서 어둡게 하니까 과감하게 잘 노시는 것 같아서 비슷한 곳을 찾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화를 보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됐는데 자신도 그런 곳 자주 안 간다면서 오늘은 자기 실수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리는지 그리곤 이내 다음에는 제대로 모신다면서 문자를 끝맺더라고요.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밥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문자가 한 통 왔답니다. 그 남자였죠.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 말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전화 좀 달라고 하더군요. 전 그 말에도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남자와 연락이 더 닿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. 그래서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그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일 저번에 만났던 그 장소 근처에 유명한 꽃등심집 있는데 거기서 모시겠다며 좀 이따 문자로 위치를 찍어준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얼마 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 남자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답니다. 꽃등심집 상호와 위치를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. 저보고 만나서 편하게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곳이 아닌 그냥 편하게 꽃등심 먹으며 만날 수 있는 자리 같아서 고민에 빠지더군요. 이 남자를 다시 만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자 결심은 곧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은 금세 잊혀졌고 전 그 남자에게 단문자로 알았다고 말하며 나간다고 말을 했답니다. 그리고 다시 그 남자와 꽃등심집에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등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 남자에게 등산 갔다 오셨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묻지마 관광 스케줄이 3시간 있다가 잡혔다면서 거기 가려고 이렇게 입었다고 하더군요. 저는 그래서 그럼 거기 가시는데 왜 절 불렀냐고 하니까 그냥 죄송하고 그래서 꽃등심 드시라고 불렀다면서 함께 꽃등심을 먹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. 사실 자기가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서 밖에서 자리가 불편하면 좀 이따가는 묻지마 관광 코스 함께 갈 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더 이상 그런 곳에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하니 저번에는 재밌게 잘 즐기셨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땐 동창 친구 때문에 한번 나가본 거고 저 그렇게 그런데 매번 찾아 나가는 여자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
저한테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웃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 왜 나왔냐며. 그깟 꽃등심 하나 먹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지 않냐며.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와 저번에 묻지마 관광에서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서 다시 나온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게 또 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. 정말 어쩌면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남자를 다시 여기서 만난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. 아직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고 있었기에 전 그 남자에게 정중히 말을 했죠. 우리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꽃등심을 먹다 말고 카운터로 빌지를 갖고 나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내 계산을 하나 싶더니 저보고 뭐 하냐면서 서로 같이 먹었으니 반씩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자기가 사준다고 할 때 넌재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. 그리고 저 몇 점 먹지도 않았거든요. 그냥 똥 밟았다는 셈치고 들어와서 꽃등심 가격만 내고 그 뒤로 갈라섰답니다.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일주일 뒤에 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그 뒤로 바로 차단시켜버렸어요. 당시엔 짜릿한 경험이었던 묻지마 관광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도 이미 한 번은 나간 묻지마 관광인데 이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이 알까봐 아직도 겁이 나고 두렵네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동창생 연자가 자꾸만 한 번 더 나가보자고 하는데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. 그래서 그런가 저도 안 나간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답니다. 잘 들으셨나요?